자,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유형자산은 손상이 거진 안 나오고요. 무형자산 위주로 돼요. 무형자산 위주로. 근데 논리는 여기 유형자산의 손상 논리가 똑같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여기를 이해하시면 무형자산의 손상도 딱히 어렵진 않습니다. 해볼게요. 해보면. 자, 우리 손상은 이미 좀 법인세에서 배웠어요. 그죠? 법인세에서 뭐냐면 시가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뭐 우리 시가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 있죠. 그걸 우리가 손상이다라고 해가지고 요거죠, 여러분. 유형자산의 손상이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냐면 그냥 본질적인 가치가 현저하락이죠, 여러분들. 어떤 뭐 우리가 어음으로 따지면 뭐 우리 주식으로 따지면 부도가 발생하거나 뭐 파산대가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손상. 그죠? 자,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상차손의 회계 처리 해볼게요. 근데 우리 아까 손상차손 누계액은 여러분들 이 유형자산은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손상차손 누계액이라는 개정 과목을 조금 써야 돼요. 근데 우리 아까 손상차손 누계액은 해당 기계장치로 따지면 기계장치를 차감하는 놈이었잖아요. 맞죠? 뭐냐면 우리가 유형자산은 분명히 눈에 내가 만약에 건물이 있어. 건물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용연수가 20년이래. 그러면 건물 내용연수 20년인데 다 사용하면은 건물을 내가 20년 동안 썼어요. 그럼 건물 형태가 막 건물이 여기 모래에 묻혀요? 아니잖아요. 묻히지 않고 형태는 보이죠? 보이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내용연수 20년의 감가상각은 다 될 수 있지만 형태가 눈에 있으니까 존재한다라는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취득원가하고 감가상각 눈에 따로 잡는 거예요. 퉁쳐버리면 0이 돼버리죠. 건물 형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야. 손상이 되더라도 여러분 건물 형태는 있잖아요. 있으니까 직접 까지 말고 간접 차감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 그래서 우리가 차변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는 영업의 비용 적어요. 알죠? 암기해 주시고. 대변에 손상차손 누계액이라는 자산의 차감 계정을 쓰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손상은 우리가 언제 하는 거냐 원칙이 12월 30일 날 합니다. 원칙이요. 원칙은 12월 30일 날 하는데 중요한 게 감가상각 후 손상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강조 드렸죠. 손상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자, 근데 이제 비교. 어디다 비교 적어야지? 그 아래 뭐 뜰 건데? 그치? 잠깐만요. 그렇지.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 비교. 무형자산의 손상이 있죠. 무형자산은 손상분계를 감가상각하고 똑같이 해요. 아마 여러분들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은 간접 차감해요? 직접 차감해요?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직접 차감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차변에 이때는 무형자산 손상차손이라는 게 있어요. 무형자산 손상차손. 그렇죠? 얘도 영업의 비용. 영비라고 할게요. 영업의 비용. 그리고 대변에 해당 무형자산, 뭐 특허권 같은 거 하시면 돼요. 무형자산 같은 걸 직접 대변으로 빼요.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이랑 논리 똑같죠, 여러분들? 감가상각도 우리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대변에 해당 자산 일반적으로 직접 까고요. 똑같은 논리. 알죠? 자, 근데 말 문제는 조심하셔야 돼. 시험에 자 들어보세요. 이거 맞는 말, 틀린 말. 무형자산은 우리가 직접 차감하는 방식만 인정하고 간접 차감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틀립니다. 알죠? 간접 차감도 인정해요. 근데 무형자산은 편하잖아요. 직접 까는 게. 편하니까 직접 까는 거지. 최근에 한번 간접 차감 안 된다라고 장난쳐가지고 틀린 적 있어요. 알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손상이 되잖아요. 그럼 손상이 되면은 이 손상을 우리가 얼마가 되는지 시험에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구하게끔. 그죠? 그거 여기 보실게요. 뭐냐면 우리가 손상은 이렇게 구하거든요. 어떻게 구하냐? 이 손상 전 장부 금액이 우리 유형자산으로 따지면 감가상각까지 차감한 숫자입니다. 알죠? 그래서 이 손상 전 장부 금액이다라는 건 감가상각 후. 그래서 감가상각 후 손상 담는 거예요. 후 금액. 그러니까 손상전이라는 거 얘가 멀쩡한 상태였었어요. 맞죠? 멀쩡한 상태였는데 그럼 손상이 나면은 그걸 내가 그 손상된 자산을 얼마에 회수할 수 있을지 추정을 하래요. 추정?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회수 가능 금액을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외워주셔야 맥스입니다. 맥스. 이게 중요해요. 말 문제. 또는 실기 더럽게 내면 얘를 둘 다 줄 수 있거든요. 회수 가능 금액이 얘랑 얘다. 이렇게 주면 여러분들이 맥스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맥스. 여기 뭐냐? 사용 가치하고 순 공정 가치 둘 중에 큰 걸로 평가해요. 큰 걸로. 자, 왜 그런지 설명은 이해는 도와볼게요.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회사가 기계장치를 10억 주고 샀어요. 그리고 감가상각이 얼마가 됐냐면 6억이 된 겁니다, 때까지. 그렇죠? 그럼 얘가 지금 손상이라고 따지면 손상전 장부 금액이잖아요. 장부가가 4억인 거죠. 맞죠? 근데 갑자기 기계가 지금 좀 여러분들 기계가 막 기름이 좀 새고 약간 조금씩 애가 마탱이가 간 거예요. 조금씩. 알죠? 그래서 마탱이가 갔다 보니까 이거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손상이 되기 전에는 4억짜리 기계였는데 이제 얘가 이제 뭐 약간 찌그러지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복사기도 가끔씩 막 우리 학원에 복사기도 가끔씩 뭐 어떤 게 있냐면 얘가 이제 막혀가지고 또 A4 용지를 또 이제 출력을 안 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계 장치도 여러분들 손상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네, 제 기능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걔를 팔았을 때 얼마를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수 가능 금액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그런데 들어보세요. 왜 맥스 쓰는지 설명. 자, 만약에 이 손상된 기계를 계속 사용하는 게 사용 가치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계속 쓸 수 있죠. 복사기도 여러분 계속 고쳐서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순 공정 가치는 팔았을 때 여기 보시면 처분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례. 만약에 이 손상된 기계를 외부에 팔면 2천만 원 받는데 2천만 원? 알죠? 그게 순 공정 가치인 거예요. 근데 이 손상된 기계를 계속 사용하면 나한테 3천만 원의 사용 가치가 있대요. 그러면 처분해요? 계속 사용해요? 사용하죠. 왜냐면 2천만 원밖에 못 받는데 사용하면 3천만 원 뽑아낼 수 있거든, 그래도. 했죠? 그럼 거꾸로. 반대로. 사용 가치가 2천만 원이래요. 근데 외부에 팔면 3천만 원 받는데. 그럼 팔아요? 사용해요? 팔아요, 그냥. 그래서 둘 중에 한 거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맥스. 더럽게 된 맥스 이 두 가지 가지고 냅니다. 순 공정 가치 얼마, 사용 가치 얼마 이렇게 돼요. 그럼 둘 중에 큰 거가 회수 가능 금액이 되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실기 풀 것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자, 됐고요. 자, 이제 여기 무형자산의 상각도 별표정. 무형자산의 상각 별표. 자, 요거 보지 마시고 사례 한번 들어서 해볼게요. 사례 들어서 여기. 사례 한번 들어서 이해를 돕고 거꾸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보시죠.
자, 2024년 단기 결산 항목 반영 전 개발비. 자, 개발비까지 보면 무형자산입니다. 그 결산 항목이니까 우리가 무형자산이면 감가상각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직 감가상각을 하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요거. 자, 요거의 개발비의 장부 금액이 900만 원이래요. 뭐 시험에는 장부 금액이라고 줄 수도 있고 미상각 잔액이다라고 줄 수도 있어요. 미상각 잔액이다라는 뜻은 일부 감가상각을 하고 남아있는 금액이죠. 맞죠? 그래서 보니까 이 개발비의 내용연수는 5년이래요. 근데 조심하실 게 여러분 우리가 내용연수는 언제 정하냐면 이 내용연수는 여러분들 사용하는 시점에 정하잖아요. 맞죠? 사용하는 시점에 몇 년 사용할 것 같다라고 추정하죠. 맞죠? 자, 그래서 보니까 자, 가로 안에 있는 총 내용연수 제가 만든 거. 시험에서는 총이라고 안 줍니다. 자, 보니까 2022년 1월 초에 취득했대요. 취득하고 2022년 1월 초부터 사용해 왔답니다. 이 말은 22년 1월 초에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정했다라는 뜻이에요. 사용하기 전에. 맞죠? 5년 사용할 것 같다라고 추정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예. 사용. 그리고 여기 단기 무형자산 삼각비를 구하세요라는 건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왜냐면 여기에서는 무형자산 삼각비 구하는 게 핵심이어서.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시는 분들, 물론 세무 2급 때 배우긴 해요, 이거. 물론 이거를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그냥 900만 원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원칙적으로 무형자산은 별도의 언급 없으면 정해법 쓰죠. 맞죠? 잔존가치는 0이고 무조건 원칙이.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900만 원 나누기 5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일단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우리가 정액법이 이렇게 되죠. 정액법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정액법 구하는 공식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내용연수로 나누죠. 근데 우리가 내용연수라는 건 우리가 사용하는 시점을 정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취득원가는 아직 상각 전이고. 맞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왜 취득원가를 내용연수로 나누냐면 이 내용연수는 우리 아직 사용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아직 상각하기 전을 당연히 우리가 전체 내용연수 나누는 게 맞죠. 전체 금액에서 전체 내용연수로 나누는 게 논리상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형자산에서 요 900만 원은 상각을 일부 한 거예요? 아니면 취득원가예요? 그렇죠. 취득원가 아니에요. 왜 취득원가 아니냐면 2022년 1월 초부터 사용했고 요때 취득원가 결정됐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취득원가 몰라. 지금은. 근데 22년 1월 초부터 사용했고 일단 상각을 몇 번 했을까요? 2024년도까지. 2번이 3번 아닙니다. 왜? 22년 말에 한 번 상각했을 거고요. 맞죠? 그다음 23년도 말에 상각을 또 한 번 했겠죠? 그럼 2년 상각, 왜냐면 이거 결산 항목 반영 전이니까 아직 24년 상각 안 한 거예요. 지금 24년에 얼마 상각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2년을 감가상각하고 남은 금액이 900이에요. 얘는 상각하고 남은 금액이 900이에요. 남은 금액을 전체로 나눠요? 아니죠. 그러니까 논리상 전체 금액을 전체 내용연수로 나누듯이 남아있는 금액은 남아있는 내용연수로 나누는 게 논리상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형자산은 뭐라고 하냐면 무형자산 직접 상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금액을 남은 내용연수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남아있는 금액을 남아있는 내용연수 나눠야지. 됐죠? 됐죠? 근데 여기는 남은 기간은 우리가 직접 남은 기간을 구할 수도 있지만 차라리 이게 더 낫습니다.
남은 기간은 이게 더 빨라요. 뭐냐면 전체 기간에서 지나간 기간을 빼도 남은 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사례로 따지면 전체 내용료수 줄 거란 말이에요. 5년. 그리고 2년 상각하고 남은 금액이죠. 900이. 그러면 지나간 건 2년 지나갔단 말이에요. 남은 건 3 요렇게. 남아있는 걸 세도 되지만 이게 더 빨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올해 연도는 상각 얼마 하려고 구하는 거죠. 상각하려고 하는 거지 안 한 거기 때문에 올해 연도는 지나간 내용연수에 포함하지 절대 않아요. 이거 실습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죠. 올해 연도 상각할 금액 얼마냐 구하는 거니까 상각을 아직 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안 지나간 거예요. 안 지나간 거예요. 제주도를 가려고 한다와 제주도를 갔다는 다른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900만 원을 이렇게 3으로 나누면 돼요. 3. 그렇죠? 남은 금액을 남은 내용 연수가 3년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300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여기가 되셨어요? 그럼 300만 원이 맞는지 이제 증명해 볼게요. 증명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1년에 상각할 금액이 지금 300인 거잖아요. 이 개발비. 1년에 상각할 금액이 300이죠. 그럼 1년에 상각할 금액이 300인데 총 내용연수 5년 동안 까는 거잖아요. 300만 원씩 5년 동안. 맞죠? 그러면 얘 취득원가 얼마였다는 얘기예요? 2022년 1월 초에 취득했을 때 얼마 해주고 취득했던 거예요? 그 1,500. 왜? 300만 원이 1년에 상각할 금액이고 5년 다 까잖아요. 잔존가치 0이니까. 그럼 전체 1,500 까는 거죠. 5년 동안. 그럼 1,500을 깐다라는 건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1,500이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여기다 증명해보기. 여기에 쓰는 게 증명이에요. 상각할 금액이 300이 맞는지. 그러면 22년 1월 1일 이때 취득했을 때 1,500만 원. 뭐 현금 나갔으면 현금 이렇게 됐죠? 그리고 22년 12월 31일 날 여기 300만 원이 1년의 감가상각 금액이니까 그럼 이때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300. 그리고 우리 무형자산은 대변으로 직접 빼죠. 일반적으로. 그럼 대변에 개발비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제 2022년 12월 31일 상각 한 번 하고 남은 금액은 1,200. 그죠? 그 다음에 23년도에도 상각 한 번 300원 또 있겠죠. 그죠? 대변의 개발비 하면 23년 상각 후 남아있는 금액은 900. 그럼 이제 나머지 24년부터 26년도까지 300만 원씩 3년간 다 까일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300만 원 맞는 거예요. 증명. 아셨죠? 요 문장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요거 많이 실수하신다? 올해 연도는 상각 하려고 하는 거지 안 하는 거니까, 안 한 거니까 지나간 내용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됐죠, 여러분들? 그러면, 잠깐만. 요거를 이제 이게 시험에 제일 더럽게 낸 문제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풀어볼게요. 어디 있냐면, 아까 손상이. 96회 3-3? 기출문제집 피실래요, 여러분들? 어차피 한 김에. 기출문제집. 안 가져왔어요? 놓고 왔어요? 왜 놓고 왔어요? 아유, 집에 가고 싶다. 농담이고. 여기 있다. 자, 96회 3-3. 몇 페이지냐면요. 이거랑 좀 제가 비슷하게 만든 문제 있어요. 나중에 이제 오후에 어디 갔냐? 3-3. 595페이지네. 595. 595페이지에 문제 3번에 3번. 그냥 여러분 수동결산으로 끊어주세요. 수동결산. 뭔지 아시죠? 그냥 컴퓨터 말고 손으로.
붕괴 끊어주세요라는 뜻입니다요. 595페이지에 문제 3번에 3번을 최근에 또 냈어요, 이거. 은근히 이런 문제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무형자산의 손상은 뭘까요? 특허권이 손상되는 게 무형자산 손상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했죠. 그럼 특허권이 손상됐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특허 침해 소송 걸려가지고 지읒된 거예요. 맞죠? 그게 손상이 되겠죠. 아까 기계장치는 형태가 있으니까 맞죠? 뭐가 찌그러지거나 이런 게 손상인 거고 무형자산은 대부분이 권리들이잖아요. 그럼 권리들은 언제 손상이 되냐면 그 권리가 박탈되거나 맞죠? 그랬을 때가 손상이 되겠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맨 아래 문장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개발비에 대한 실패가 확실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개발비는 우리 성공 가능성이 높았을 때 개발비 잡죠. 무형자산. 그러면 실패가 확실될 거다 말하는 거 뭐예요? 회수 가능금의 빵이다라는 뜻이에요. 무형자산에 손상 발생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 회사 화이좌야, 화이좌. 화이자 말고 화이좌. 알죠? 그래서 임상 3상, 임상 2상까지 막 성공해가지고 임상 3상까지도 잘 됐어요. 근데 갑자기 임상 3상에 3, 1상이고 3, 2상이 있거든요. 3 이상에서 갑자기 유의미한 결과를 못 얻은 거예요. 난 개발비 잡아놨는데. 쓴 거 막 개발비 한 5천만 원 잡아놨어. 근데 그 유의미한 효과를 못 얻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개발비는 0이 된 거예요. 그게 손상이에요.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따지면. 어떤 느낌인지 잡으시겠어요? 아까 그랬어요. 손상은 상각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선상각, 후손각이에요. 뭔 소리야? 선상각, 후손상. 상각부터 먼저 하라며, 아까. 유형자산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먼저고 손상이 나중에 있었잖아요, 여러분들.